요즘에 이거 하자는 분이 더 많죠? 이거 1인 방송 제가 하는 거 이거 쉬워 보인다. 이거 야 스타트업은 그래도 돈도 들어가고 말이야. 이거 많은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요거 하나만 요걸 하면 먹고 사는데 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고 나발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요거 관련해서 조금 그게 없냐, 요걸 좀 얘기해줘라.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2021년 12월 따끈따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한번 가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기업 얘기도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2021년 가장 믿기지 않는 반등을 가져온 기업이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반등. 왜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딜까? 이게 차트거든요. 거의 8년입니다. 8년. 이게 7년, 8년 동안 망하다가 2021년, 올해. 자, 이 기업이 어딜까? 끝날 때쯤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아니고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망하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일단 우리 정부기관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저같이 1인 미디어라는 창작자의 유튜브 채널 개수가 유효 채널로 그냥 만들었다 막 활동도 안 하는 거 말고 유효하게 활동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채널 수가 32,475개라고 합니다. 정부 이런 거 빼고, 수익 안 내는 거 빼고, 방송업계 종사자 뭐 이런 거 빼고, 이런 식으로 다 빼고 유효 채널이 32,475개인데 유튜브 위주로 조사를 한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 어디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 유튜브로 수익을 내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TV나 카카오, 뭐 아프리카 트위치 이런 데도 있지만 80% 이상 유튜브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메인 수익을 여기서 창출하기 때문에 여기 조사를 했는데, 일단 피라미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유효 유튜브 3만 개 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 수별 피라미드입니다. 중간에 빵빵한 거는 여기가 칸이 넓어서 그래요. 10만에서 50만 사이니까 칸이 넓어서 그렇고 요런 모습을 보이는데 100만 이상의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진짜입니다. 왜냐면 3만 개 중에 500개면 1%가 넘잖아요. 일단 수익을 낼 정도만 되면은 은근히 확률은 괜찮다. 은근히.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여기가 100만 미만입니다. 일단 50만 명 선에 진입을 하면 한 절반의 확률로 100만을 가요. 가는 김에 간다는 거죠? 일단 50만 명까지 갈 정도의 어떤 자기의 포텐셜을 보여주면 한 절반의 확률로 100만이 가더라. 그리고 보면 유효 유튜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막 만드는 다음에 활동도 안 하는 그런 유튜브 빼고 모든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 수별 비중을 만들어 봤는데 갖고 온 겁니다. 아까 그 통계에서 100만 이상은 1.7%. 괜찮지 않습니까? 1.7%. 굉장히 이 정도면은 확률 높은데? 유효 채널 중에 10만 이상이 어딥니까? 여기죠. 이거 이상이 누적이 84%니까 15%. 물론 유효 채널, 여러 명 만든 다음에 지운 거 말고 수익을 낼 때까지 성장한 공익 이런 거 다 빼고 10만을 넘어갈 확률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냐? 어떤 채널을 만들면 제일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든 채널의 유형별로 이번에 쫙 분석을 해줬는데 음악 댄스가 1위고요. 이건 브이로그 때문에 그런가? 라이프 스타일이 2위입니다. 엔터가 3위고요. 4위가 게임.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진짜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유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레카 이거 9위 미만은 삭제했습니다. 레카 뭐 이런 거 아래 있겠죠. 뉴스 이런 거 있을 텐데. 국뽕, 그쵸,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기대값이 높은 유형은 엔터입니다. 50만 이상이 7.6%. 와, 웬만한 거에 2배예요. 웬만한 거에 2배. 뭐 게임도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내다 버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0.9%. 경제금융, 내다 버리세요. 이거 하지 마. 경쟁자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로 절대 경쟁자를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7.6에 0.9니까 이거 9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내다 버리고 이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가서 버리시고 이 엔터를 하면 된다. 경쟁자를 이렇게 차단하려는 그 목적은 아니고요. 보시면 100만 이상 갈 확률이 엔터는 3.5%. 괜찮지 않습니까? 경제금융은 0.4%입니다. 내다 버리세요. 내다 버리시면 된다. 경제금융이랑 비슷한 게 그 스포츠 헬스가 있는데 몸이 앵간히 좋지 않고는 힘들다. 몸이 정말 앵간히 좋아야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그 경제금융은 안 하시는 걸로. 저도 엔터니까 컬드는 엔터 쪽에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터 뭐 코미디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1000분한테 이 채널을 운영하는 답변을 준 사례 1000명한테 샘플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가 맞냐 여자가 맞냐부터 쭉 보시면 남자가 65%, 여자가 36%고요.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 20대에서 10대까지가 31%, 30대가 42%, 30대가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아래 2030이 73%고 40대 50대부터는 급속하게 줄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비었나 저기 비었나, 40대 이상으로 바꿔야 되다, 저쪽이 좀 블루오션인가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좀 텅 비었죠. 이쪽에 보시는 시간은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닌데 채널 숫자는 굉장히 적다. 아무래도 2030이 조금 젊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에 조금 더 익숙하다, 이런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남자들이 그런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한다? 이건 여성이 훨씬 세요. 사진 좀 찍어요. 찍어. 아니 꿋꿋하게 유튜브만 하지 말고 저도 그 직원한테 인스타그램 걔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는 게 문제긴 한데 제가 인스타 아이디가 없어서 걔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냐? 물론 저도 안 하죠. 저도 안 하긴 하지만 이거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인스타그램적인 감성이 굉장히 없다는 거고 수익이 나은 채널들의 1000명 설문조사 온 거에 답에 따르면 첫 수익이 발생한 지가 대부분 거의 80% 넘게가 2019년 이후예요. 이 말인즉슨 3년 이상 버티는 채널이 16.8%. 물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커진 것도 영향이 있지만 2019년, 2020년에 많은 채널이 만들어진 게 물론 1번 요인이고요. 그리고 2번 요인으로 3년 이상 유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6개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럼에도 2030이 주축이어서 그런지 과연 여러분의 채널이 지속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스라고 대답한 비율이 몇 %였냐? 91%. 자신감 좋습니다. 92%. 지속 가능하다가 높다. 나는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70%. 보통이다가 22%니까 합쳐서 92%는 지속 가능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값은 3년에 한 16%, 17% 남는데 자신감은 뿜뿜하죠. 자신감은. 다만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나오죠. 한 달에 영상을 몇 개 올립니까? 그랬을 때 10개 미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 미만, 일주일에 하나에서 2개가 0, 1, 2가 75.6%. 4분의 3이 일주일에 2개 이상 영상을 올리기 힘들어하다는 거죠. 20개 이상은 10%입니다. 10%. 참고로 제가 몇 개 올리냐면 일주일에 5개 올리거든요. 이 미친놈 아닌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이러면 죽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저희 5개 올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4주면은 20개, 4주 좀 넘죠. 그래서 보통 22개에서 23개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죽습니다. 하여튼 한 10번 정도 되고 대부분은 이제 10개 미만으로 올리고 콘텐츠 한 편 제작하는데 평균 제작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작은 12시간, 기획이 한 5시간, 편집까지 다 해서 12시간, 기획 5시간 해서 요거 합치면 18시간? 근데 뭐 계정 관리도 해야 되고 저처럼 라이브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거에 쏟는 시간까지 치면 대략 17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일주일에 2개를 게시할 경우에 한 40시간 정도 4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40시간이면은 우리 주 52시간 근무인데 2개만 올려도 그 웬만한 회사원급의 그 3개를 올리면 회사원급 이상의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요. 야, 그럼 이거를 몇 명이서 만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혼자 합니다가 67%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이니까 건강에 자신 있고 체력에 자신 있어서 그러신 건 아는데 지금 67%가 혼자 하니까 정말 이러면은 뭐가 오냐면은 조금 하면 3년 이상 못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런 게 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부터 일단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 있죠.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없어지지 않는 고질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2015년 1월 4일 날 첫 오픈을 했죠. 물론 오픈이 2015년 전까지는 유튜브를 핸드폰에 깔지 않았습니다. 왜냐 안 봤기 때문에. 2015년 전까지는 유튜브 안 봤어요. 유튜브 안 보고 직장 생활하는데 바빴는데 이전엔 유튜브가 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유튜브 안 했어요. 뭐 별 관심도 없고 유튜브 안 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었는데 왜 열렸냐? 게임 방송 하다가 이 영상 3시간짜리 올릴 데가 없어서 클라우드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돈 내고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공짜로 돈 안 내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야, 내 영상을 공짜로 저장해줘? 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실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내야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받을 생각은 0.1%도 없었고 그 받긴 뭘 받겠어. 내가 돈을 내야 되나? 내 영상 올려야 되니까 혹시 돈을 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돈을 안 내도 올릴 수 있는 데가 있다 해서 3시간짜리, 2시간짜리 막 이런 거 통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통통통통 올렸죠. 한 2, 3년 올렸을 거예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호구지책이 됐죠. 이때는 취미였는데 이때부터는 못하면은 밥값이 안 나오는 시기가 된 다음에 일을 악물고 하죠. 쓰러질 각오로 해서 일주일에 5편을 시작을 해서 1년에 250편을 올리고 4년에 걸쳐서 지금 거의 제가 아까 확인해보니까 997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3개인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1000개를 달성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1000개를 올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죽는 소리만 하는데 그러면 니들 창작자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거에 만족하냐? 92%가 만족한다. 젊어서 그런가? 만족이 56%고 보통이 36%니까 2개 합치면 92%가 좋아. 쏘쏘. 이걸로 돈 번다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솔직히 좋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해서 번아웃이 무슨 소린지도 좀 저랑 같이 알아듣고 적극 추천을 합니다. 만족하는가가 92% 나왔으니까 실제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한다는 거고, 만족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배로 증가했다 그럽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한 거는 실시간 후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한마디로 평균값이 올라갔어요. 네가 2배 올랐냐? 이게 이게 뭐가 있었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얘긴데, 제가 처음 경제금융을 할 때는 뭐라 그러죠? 이게 높았어요. 영상 하다가 단가가 높았어요. 왜냐? 그런 채널이 몇 개 없었어요. 희소성이 있었어요. 레어하다 그러죠. 안 익은 거 말고 희소성이 있어요. 레어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니 처음에 이만큼을 주는 거야, 이만큼.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저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희소성이 있었어. 경제금융 콘텐츠가 없었어요, 별로. 2017년, 18년에. 그래서 많이 주다가 경제금융 콘텐츠가 막 내려가니까 유튜브가 잡은 물고기라고 판단을 하죠. 알고리즘 대단해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대단해. 이게 물고기가 잡혔다고 판단을 하는 순간에 급속하게 이걸 내립니다. 주 5개를 올리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내려가는 것과 내가 올리는 게 속도가 같아야 줄지 않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때문에 급속하게 줄여서 깜짝 놀라서 이걸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실시간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실시간 후원금을 바라고 여러분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80%, 지금은 70%라 그러는데, 없다가 거의 80에서 70%예요. 창작자 활동을 할 때 실시간 수익은, 이건 아프리카나 아니면 태영 형님 뭐 이런 분이 있어야 뭐 가끔 받는 거지, 실시간 후원금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이게 물론 이쪽이 이렇게 평상시 2019년보다 2020년에 평균이 2배가 오른 게 컨텐츠 가격이 높아지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게 뭐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OTT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광고 어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할 데가 없어요. TV, 제가 우리 직원한테, 20대 직원이죠, TV 보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TV 수상기가 집에 없다고. TV 이게 없는 거예요. TV가 없어요. 집에 TV가 없고 모니터는 있대. 컴퓨터 연결해서 보는 모니터는 있는데,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광고할 곳이 없고 전부 다 온라인 광고로 가고, 게다가 요즘에 이건 정치이긴 한데, 요즘에 대선 뭐 이런 후보들이 어디 나옵니까? TV에도 나오지만, 어르신들은 그거 오지만 젊은 분들은 어디서 봐요? 요즘에 우리 3% 대박 났죠 이거. 와, 조회수가 몇백만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여기 와서 유튜브에 와서 뭘 하니까 전부 다 여기 와서 보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 갑자기 없던 얘기고요. 안 보이시는 걸로 하고. 자, 그랬는데 물어봤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뭘 물어봤냐?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MCN이라는 거, 기획사죠. 기획사. 샌드박스나 뭐 다이아TV, 또 뭐 트레저헌터 이런 데 MCN 소속돼 있는 게 84%가 소속이 안 돼 있대요. 가입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58%가 가입 생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30%가 가입 생각이 있다 그랬는데, 그 MCN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홍보 및 제작 지원을 원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작자를 하시면 내 방송이나 내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거나 제작 지원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엔 혼날려나? 얘기 잘해야지. 입이 설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와 창작자가 MCN의 관계가 있는데, 연예 기획사는, 이 연예인은 여러분 만약에 창작자 말고 연예인이 될 수 있다. 이쪽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연예인은 출연자예요. 프로그램을 자기가 안 만들어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다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제작자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 기획사가 어느 프로그램에 내 배우나 내 뭐 개그맨이나 내 뭐 예능이나 이런 애를 넣을지를 연예 기획사가 최대한 힘을 써서 같이 넣어주죠. 근데 MCN과 창작자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창작자는 출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기획하고 제작하고요. 뭐 다 해요.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혼자 다 하기 때문에 MCN이 마치 연예인처럼 창작자를 밀어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내가 덩치가 어느 정도 크고 조금 혼자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더 많다라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CN이 창작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MCN 사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상장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트레저헌터가 올해 상반기에 1분기라 그러는데, 상반기가 될지 1분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유튜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있는 트레저헌터가 상장을 하는데, 시가총액 얘기가 지금 2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2021년 하반기에 프리IPO라고 해서 미리 투자 받는 게 있는데, 그때 1,300억을 평가를 받았다 그럽니다. 야, 대단하다. 요즘에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유튜버를 할 게 아니라 이걸 만들었어야죠. 시가총액 2천억을 노린다 그러는데, 트레저헌터 MCN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구독자 뭐 몇백만 명 되는 스타 유튜버들이나 기안84형, 양준혁 형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전체 구독자가 7,800만이라 그러는데, 참고로 트레저헌터가 실적이 좋냐? 2천억이면 좋죠. 나쁘진 않은데 계속적으로 매출이 커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돈은 적자예요. 돈은 적자. 원래 스타트업이 그렇지만 수익 모델이 이 MCN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막강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트리젠터랩에 상장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는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겠다. 자기네들이 컨텐츠를 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있으니까 컨텐츠를 제작해서 제2의 오징어 게임을 트레저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트레전터보다 한 발 빠르게 상장을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거기가 어디냐면 당시엔 키즈 채널이었지만 키즈 MCN이기도 했죠. 캐리소프트라고 있었어요.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전. 이제 3년 돼가죠.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캐리 언니와 장난감 친구들.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형 회사였는데 그 이후에 캐리소프트가 주가나 이런 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장 당시 캐리소프트의 시가총액이 500억이었어요. 당시에 2019년에. 지금의 모습, 참고로 캐리소프트가 그 이후로 경쟁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 캐리 언니가 계속 바뀌면서 이 월간 조회수가 한 6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상장 당시보다, 2017년 당시보다 한 6분의 1 정도로 떨어져서 와, 캐리소프트 굉장히 고생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캐리소프트 실적을 보면은 뭐 쏘쏘해요. 쏘쏘하게 상장사 치고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주가는 어땠냐? 야, 제가 그래서 돈을 못 봅니다. 저한테 주식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8배가 친 다음에 이게 2021년 올해의 주식이 될 뻔했습니다. 가장 많이 튄 주식 한 탑 한 20위 안에 들 거예요. 8배가 여기서 빠바바바박 됐다가 물론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왔는데 정말 엄청난 고점을 찍었다 왔는데 여기서 시가총액이 8배면은 한 3천억 4천억을 넘을 때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유가 있죠. 저기 튄 이유가 단지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컨텐츠 제공 업체로 자기들을 바꾸겠다.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넘었지만 그래서 캐리와 친구들이라는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를 중국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중국 IPTV와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 한 방에 7배에서 8배 올라요. 중국에 캐리 언니를 보내겠습니다. 깨알의 친구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중국에서 사교육 규제도 나오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지속이 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이쯤에서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 형님들의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샌드박스 훌륭한 기업이죠. 샌드박스도 2020년 11월에 500억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시리즈 D예요. 지금 상장하기 전에 한 번 더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보통 하니까. 그때 2020년에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3천억이에요.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그때 당시 SBS와 비슷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샌드박스 SBS를 바꿔라 그러면 샌드박스가 안 바꾸던 때입니다. SBS가 크니까. 실적은 어땠냐? 매출액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요. 문제는 MCN 아까 전에 보여드린 트레저헌터처럼 적자 좀 문제였는데 2021년에는 실적이 안 나왔지만 뭐 매출액 올라갔겠죠? 매출액 아마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아직 값이 안 나와서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2020년 샌드박스가 저렇게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가 3천억이었어요. 평가를 3천억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투자가. 그때 당시 SBS와 비슷한 시총이었죠. 현재는 어디가 높을까요? 샌드박스냐 SBS냐? 어렵다. 지금 샌드박스는 아마 2020년에 3천억이었으면 곱하기 이 정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곱하기 1.5? 2배? 3배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얼마로 들어올지 쌤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2021년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의 주식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가 SBS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9천억이에요. SBS 살 걸. 이래서 주식을 못해요. 이래서 와 이거는 진짜 이게 거의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7년 8년간 빠지던 주식이거든요. 한 방에 올라가서 2021년 가장 우월했던 주식을 꼽으라면 SBS가 해냈습니다. SBS가 해냈고 4배가 올랐기 때문에 3천억 하던 게 9천억 이거 봤을 때 1조가 넘어갔어요. 1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와 이거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2021년에 SBS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레포트 제목이 우리 SBS가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이 올드미디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TV 채널 SBS가 어떻게 하면은 4배가 시가총액을 띄고 시가총액 거의 1조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잘 벌어서. SBS 영업이익 추이거든요. 와 이게 말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추정입니다. 추정 아직 나온 건 아닌데 2200자가 이게 가능한가? 우리 연결이긴 하겠지만 아니 여기 100억 벌던 회사가 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뛰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눈치를 너무 늦게 챘죠.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3천억,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870억을 찍었어요. 곱하기 4 하면은 이거 3천억도 찍겠는데 영업이익.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에. 147%를 늘렸는데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약간 특징이 있어요. 매출액도 늘긴 늘었죠. 8천억, 8,600억, 1조 이렇게 늘긴 늘었는데 매출액이 는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엄청나게 높아요.
8천억 매출할 때 100억 벌었는데 1조 했다고 늘어난 매출이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대폭 늘었는데 물론 이건 일회성이 좀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번에 올림픽 방영권을 재판매한 돈이 한 몇백억 정도가 들어와서 좀 뻥튀기 된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냐? 지상파 시청률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거의 가고 있죠. 점점 내려가죠. TV 수상기가 없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고 지상파 TV 광고가 2000년대 초반에는 지상파 TV 광고 판매율이 100%였습니다. 너도 나도 하려고 그랬으니까 97% 100%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2020년에 지상파 TV 광고 판매율이 33%쭉 떨어져요. 이제 완판은커녕 3분의 1 판매하기 적급한 이렇게 됐고 광고 시장이 줄어들어서 그러냐? 당연히 광고 시장은 늘어났죠. 광고 시장은 늘어난데 지상파 TV가 갖는 파이가 엄청나게 이제 감소를 했다. 지상파 광고 수익 추이도 당연히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SBS건 KBS건 MBC건 지상파 자기 채널을 플랫폼으로 손에 꽉 쥐고 거기다가 자기 컨텐츠를 올려서 나는 방송사 광고로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망했죠. 그런 전략을 취한 순간 간 겁니다. 취한 순간 정확히 썰물을 역풍으로 맞은 다음에 바로 가는 건데 원래 그렇게 가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해서 가고 있었는데 2017년 18년쯤에 해서 방송사들이 방향을 턴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BS인데요. 뭘로 턴했냐? 일단 저렇게 그때 적자였죠. 적자 커지면은 뭘 합니까? 비용을 줄이죠. 제일 처음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어떻게 줄여요? 방송사가 PD 자를 수도 없고. 비용을 줄이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줄여요. 그래서 뭘 줄입니까? 드라마를 줄여요.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비싼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드라마예요. 왜냐면 배우분들이 게다가 드라마 하나 찍으려면은 거의 뭐 100명 가까운 인원이 몇 날 며칠에서 그 한 해 찍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편집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마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쳐내기 시작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부터 드라마를 점점 줄여요. 드라마를 줄이면은 야 그러면 그 시간을 뭘로 채우냐? 뭘로 채우겠습니까? 드라마가 줄어든 시간 여러분 안 봐서 모르시죠? 예능으로 채웁니다. 뭐 경연이 됐건 예능이 됐건 왜냐? 이게 싸요. 이게 싸요. 시간 대비 싸요. 시간 대비. 드라마가 비싸요. 드라마가 고급진 어떤 컨텐츠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OTT 들어가는 거 봐요. OTT 드라마 만들려면 죽잖아요. 이거 몇백억 들어가잖아요. TV 드라마도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자잘한 예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한 2배쯤 생깁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상하게 자잘한 예능이나 자잘한 경연 뭐 이런 것들 뭐 연예인들 일상생활 보여주던 거 뭐 집에다가 뭐 붙여놓고 카메라로 찍으면서 스튜디오에서 떠든다든지 하여튼 뭐가 됐던 이런 예능과 경연같이 이런 좀 저렴한 쪽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SBS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연간 드라마 방영 개수가 거의 절반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안 보셔서 저도 잘 안 보기 때문에 몸에 와닿지 않는데 무슨 뭐 주말 드라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아침 드라마, 월요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는 게 주는 거예요. 메인은 있죠. 메인이 있기 때문에 뭐 9시, 8시에 저녁 가장 메인 타임에 하는 건 프라임 타임에 하는 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자잘히 하던 드라마가 없어져요. 자잘히 하던 거. 뭐 중간중간에 뭐 화요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침에 하던가 아침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면서 드라마 반영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비용을 굉장히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이런 방송사들이 스탠스를 바꾸는데 옛날에는 이런 스탠스였습니다. 옛날도 아니야. 한 5년 전? 아니 내 채널에서 방송하지 내가 방송한 그 프로그램 왜 유튜브나 OTT나 경쟁사에 보내냐 그거 안 보내겠다 내 SBS에서 봐라 MBC에서 봐라 KBS에서 봐라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다 채널을 무슨 10개씩 만들어.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요 반칙. 야 저 같은 개미 좀 살아보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대형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를 만들어야지 10개씩 만들어요. 10개씩 채널이. KBS, MBC, SBS가 하나의 채널이 한 10개씩 있어요. 진짜로. 아니 무슨 프로그램마다 채널을 만들어? 이 반칙입니다. 반칙. 이거 레드카드. 그러면 안 돼요. 레드카드. 하나씩 해서 하나씩 1대1로 승부를 해야지. 10개, 20개씩 만드는데 게다가 그동안에는 안 했던 OTT에다가 자기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올리고 유튜브에 자기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올리고 심지어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15년 전 것도 올리던데 15년 전 드라마 다시 트는 것도 봤어요. 요즘 나오는 태조 왕건 말고 과거 용의 눈물 뭐 이런 거 다시 올리고 용의 눈물은 용의 눈물 그 뭐 한 연속으로 계속 틀어주고 뭐 그러던데 그런 걸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만들었던 콘텐츠를 그동안 자기 채널에 했는데 이거를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는 거죠. 비용이 안 들잖아요. 유튜브에 다시 올리거나 OTT에 다시 보내거나 옛날 거 다시 트는데 비용이 안 들어.
다시 만들 필요 없죠. 옛날에는 내 거 하다 일로 가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왔는데 이거 뭐 돈 되는 거는 컨텐츠를 나는 제작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다라고 개념을 바꾼 순간에 플랫폼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2019년에 웨이브가 출발합니다. 이 웨이브라는 게 우리나라 KBS, MBC, SBS 뭐 이런 게 합친 거죠. 이게 이렇게 텔레콤하고 합쳐서 만든 토종 OTT인데, 그런 OTT를 만들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초록뱀 이런 OTT향 드라마 스튜디오를 만들죠. SBS도 드라마 스튜디오를 분사했습니다. 잘라서 내서 스튜디오 S로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SBS에만 올리는 드라마를 만드는 곳이 아니죠. 마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아니면 넷플릭스에 올리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곳으로 아예 분사를 해서 내보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유튜브 웨이브 매출이 2021년에 600억이 나왔어. 미친 거 아니야? 한 700억 나왔겠네. 700억. 아니 이거 제 표현이지만 야 이거 재탕 아니야? 하여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하늘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 거기도 올리고 뭐 콘텐츠 웨이브에도 판매해서 여러분들이 웨이브에 많이 보잖아요. 웨이브 가입해서 또 보고 이거 재방송으로 올리고 또 유튜브에도 쫙 뭐 채널 몇십 개에서 돌아가고 몇백만 뷰짜리가 텅텅텅 터지니까 지금 뭐 700억, 심지어 이게 1000억 간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처럼 가면은 이쪽에서 OTT에서 나오는 매출만 1000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컨텐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런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컨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재전송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지상파 TV 컨텐츠를 종합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계속 틀잖아요. 그 맛있는 녀석들을 몇 번을 돌린다더라? 일주일에 뭐 1000번을 돌린다며? 유민상 씨 부럽습니다. 이걸 뭐 1000번을 재방송한다 그러는데 이 재방송을 계속 돌리니까 컨텐츠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고, 이게 1회당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지금 뭐 900억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한마디로 정말로 그 옛날처럼 원 소스 원 유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멀티 유주로 가면서 자기들을 디지털 컨텐츠 제공업자로 가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예를 들면 이번에 MBC가 PA게임 예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뭐 시청률이고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웨이브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웨이브에서 그렇게 마치 넷플릭스처럼 웨이브에서 몇 명이 가입하냐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PA게임 시청률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고, 안 오르면 안 오른 대로 걱정하고, 오르면 계속된다고 걱정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 시청률도 시청률인데 이거 웨이브로 선공개하잖아.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과연 이런 걸 통해서 몇 명의 구독자가 넷플릭스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넷플릭스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물론 훌륭한 프로죠. PA게임 훌륭한 프로입니다. 아직 방영되고 있죠. 훌륭한 프로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왔고, 어디서 많이 보던 그 훌륭한 분이 나온 좋은 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게 있습니다. 실적에는 이제 올림픽 방영권이 일시적인 게 또 있죠. 그리고 2020년에 광고 단가가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기저효과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숫자가 일회성 이익을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021년 7월에 공중파에서도 중간 광고를 허용했습니다. 중간 광고가 나와요. 유튜브는 하여튼 중간 광고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지만 중간 광고가 되면서 광고 수익도 좀 많이 늘었고, 결론적으로 보면 2021년 3분기 한 분기만 SBS 실적을 놓고 보면 방송 광고 수익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동이 없는데 사업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까 저런 거라면서 사업이 TV 광고 수익이 감소한 거를 비용을 절감하고 또 다른 사용처를 찾고 사업 수익으로 극복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또 미디어 오늘이 낸 자료를 보면은 그 중에서 특히 성공을 한 게 TV조선과 SBS다. TV조선이 왜 특히 성공을 했는지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미스터 트롯이 완전 초대박을 냈기 때문에 저기를 이길 수는 없고요. 요 방송국 중에서는 SBS가 정말로 믿기지 않는, 뭐라 그래야 될까? 퀀텀 점프라고 해야 되나? 4배의 점프를 갖고 오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TV 채널을 고집했을 때의 모습과 그게 아니라 컨텐츠 제공회사로 바꿨을 때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V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 제가 조사하다가 1990년대 드라마 시청률을 봤는데 보시면 위가 1990년대입니다. 65%가 거의 3개나 있어요. 첫사랑, 사랑이 뭐길래, 야 오랜만에 듣습니다. 대기라 이거 한 거죠.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 허준, 젊은이 양지가 65.8%, 64%. 이 정도면은 정민이 모르는, 이땐 또 TV가 전 집에 다 있었으니까 60%대 미친 청률을 보였던 게 불과 95년에서 99년 사이. 여기 이때가 TV의 최고 하이라이트 시기죠. 20년 전에는 이제 이런 모습을 와 대단하다. 65% 시청률. 요즘에는 6%면 대박입니다. 나름 예능 같은 건 6%면 대박인데 60%가 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